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정계 개편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폭망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패스트트랙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내부는 골마 터져버렸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망했다고 봐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학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상 망했습니다. 예. 지지율도 안 나오고,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고, 범보수층에게는 완전 반역자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패스트 트랙, 사실상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 변심을 해가지고, 민주당 쪽에 줄을 서는 바람에 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아니면 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은 사실 뭐 워낙 군수 정당이기 때문에 네. 별 의미가 없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바른미래당의 협조인데, 이 바른미래당이 그쪽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 통과시켜주기로 약속을 하게 된 것은 앞에 누가 있냐면 손학규하고 그 다음에 김관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 때문에 됐는데 이 세간의 평가를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 내년도 선거에서 배지 하나 더 달라고 이 한국 정치판을 이렇게 흐트린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의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판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당 내부에서도 이거 도대체 이렇게 정치판을 흐트르는 손학규, 그 다음에 김관영 둘 사퇴하라, 이런 지금 강력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내부를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손학규 대표하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러한 세간의 평가와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 정치의 새 길을 열고 또 새 판을 짜는 첫 걸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의회 정치라고 하고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날치기 밤 12시 넘어가지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새로운 길이고 새판 짜는 겁니까? 이렇게 싸우고, 난리치고, 고소고발하고, 이게 새정치면은 뭐, 더 새정치하면은 망치 들고, 망치 들었군요. 쇠파이프 들고, 쇠파이프도 들었습니다. 빠루. 맞아요. 빠루.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니? 칼 들어야 되겠네, 이제는. 새정치 하려면. 이런 거를 갖다가 새 길을 열고 새 판을 짜는데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 이러면서 지금 한쪽으로 몰고 가는 세력이 있다. 이거 진보나 보수 쪽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정쩡한 이 중도도 말이죠, 제대로 정치 비전과 철학을 국민들로부터 딱 신뢰받을 수 있는 거 내놓고 하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기회주의. 말로만 기회주의적인 중도해갖고 이걸 가지고 새판 짜는데 기여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당내에서 조차도 과연 이런 논리를 당내 바른미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수긍하겠느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수긍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퇴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김관영 원내대표도 눈물까지 흘렸다고 그래요. 이제는 통합으로 가자, 비난만 하지 말고 치유로 하자, 이게 눈물을 흘렸다는데 지금 이게 눈물 갖고 해결될 때냐.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반 이상이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이번에 패스트 트랙까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당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먹고 사는 게 정당이잖아요, 특히. 더군다나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그런데 국민의 분위기, 국민의 호흡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갖고 자기네 국회의원이나 하나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패스트 트랙을 갖다 이렇게 엉거트려 놓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날치기 통과를 해놓고서 새판을 짜겠다. 이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선 지금 현재 5월 그 국회도 물 건너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외투쟁 선언했잖아요. 전국적인 수준의 장외투쟁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2중대 3중대 쪽으로 국회에 참여한다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의회 운영이 되겠느냐. 그렇죠. 참 이게, 그래서요, 바른미래당은 정말 이런 기회에 자기 소신에 따라서 뭐 민주평화당으로 가든 정의당으로 가든 한국당으로 가든 민주당으로 이때 딱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른미래당의 향후 일정들이 굉장히 이제 불투명하고 또 미래도 불투명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분당 수준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분당하게 됐던 자유한국당에서 넘어갔던 인원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계속 논란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항상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과거의 잘못이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탄핵 사태에 사실
가장 주동적인 원인은 제공이 바른미래당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나와가지고 탄핵에 절대적으로 찬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우리 한국 최근에 지금 21세기 정치 초판 아니겠어요? 이럴 때 바른미래당 뭐 이름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뀌든지 말든지 간에 이것이 이 탄핵 사태에 절대적으로 찬성을 한 것은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또 바른미래당이 찬성했어요. 이것도 한국 정치 발전에 틀림없이 학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여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내는 것이다. 과연 한국 정치사에 이번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것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말하자면 과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 과가 있는 정당이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은 보수냐 진보냐는 양분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제 우리도 미국과 같이 양당 체제로 가야만이 네. 국가도 살고 정치도 발전해요. 이게 기회주의인 정당들이 쪼매는 정당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까. 양당 정치가 훼손되고 이 철새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중심에 손학규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황교안 대표는 딱 들어서자마자 보수 통합을 하는 길밖에는 이제 없다, 살아날 길이. 그래서 보수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그 공과가, 공이라기보다는 과가 절대적으로 많은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탄핵과 이번 패스트트랙 이 과가 많지만 그 안에도 사람 의원에 따라서 성격을 지금 완전히 대별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문을 열어놓고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무슨 조건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큰 집 아닙니까? 그럼 내 소신이 요거고, 자유한국당이 현재 가는 정치적인 방향과 목표가 이거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국당에 몸을 실겠다 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정해주는 그런 룰대로 딱 가는 거예요. 예, 이래야만이 보수 통합이 되고 대의를 위한 정치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대의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 살리는 게 먼저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좀 전략적으로 포용하고, 그다음에 당 내에서 경선을 시켜서 그 뒤에 뭐 아웃시키든지 뭐 해야지. 지금처럼 밖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게 더 국민들 볼 때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양당 정치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쓰레기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범야권이라고 안 하고 범보수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야당이고 나머지는 범여권이다. 2중대 3중대. 예. 자, 여기서 유승민과 안철수가 득을 봤다. 박지원이 그런 발언을 또 했어요. 이 상황이에요. 어떤 발언입니까? 예. 이제 박지원 대표가 이제 그 중요한 고비마다 한 말씀 이제 해요. 그만큼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이 있고, 또 이 정치 상황을 평가하는 그 평가가 굉장히 그 좀 날카로운 측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이 돌아와라 그러잖아요. 안철수에 돌아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떻든 간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둘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다고 본다면은 이제 유승민, 안철수, 덕봉밖에 없다. 만약에 손학규 체제가 제대로 딱 구성이 되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과 이 안철수한테는 기회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왔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이 지금 그 민평당 계열, 호남 계열로 똘똘 뭉쳐버린 거기 때문에 안철수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건 박지원이 또 이간기회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자, 홍준표 대표가 강력하게 투쟁을 했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강력하게 투쟁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장외로 투쟁을 나서지 않습니까? 그 일정들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미 이제 두 번의 장외 집회도 이제 광화문에서 했어요. 그러면은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집회할 때는 주로 국회의사를 안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야말로 장외, 완전히 국회를 벗어나서 시내 한복판에서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진보층에서 말하자면 광화문 시위는 진보층이 독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이제 깨고 들어가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시내에서 우리 국민과 함께 투쟁했다, 이걸 이제 보여줬고, 두 번의 집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패스트트랙,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회 정치의 건전한 발전, 이걸 위해서 절대 용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은 지난번하고 똑같이 광화문에서 이제 1시 30분에 집회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국으로 부산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국 대도시를 돌아가면서
이제 투쟁의 전선을 높이겠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오늘 새벽에 페북에 올렸어요. 이제 촛불 정신이 이런 게 촛불 정신이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의의 촛불을 들고 투쟁에 나서겠다. 이 좌파 독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페북에 글을 써가지고 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집회 계획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도 광화문으로 여러분들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두세 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부산으로 가고 전국을 돌고 다시 100만을 만들어서 광화문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할 예정인데 앞으로 자유한국당 계속 투쟁에 나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가 천막도 친다면서요, 광화문? 예, 광화문에 이제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처럼요. 이 몽골 천막이라고 아시잖아요. 예. 큰 거. 예. 이 몽골 천막 2개를 딱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체계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논리 정연하고 또 그리고 질서도 제대로 지키는 그런 깔끔한 집회를 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전옥현의 안보정론TV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광화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천막 당사를 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에 있는 당사는 당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고요. 예, 그래서 당대표실도 다 국회로 옮겼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냥 광화문으로 나와서 천막 쳐야 되겠습니다. 세월호 농성 계속 몇 년간 했는데 말이죠. 자, 자유한국당도 천막을 치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독재 정권과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바로 원동력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